오늘은 일모도원 도행역시라고 하는 구사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기 오자서 열전에 실려있는 얘기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가야 할 길은 멀다. 이거를 이제 속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춘추시대에 그 초나라에 살았던 오자서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형이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권신으로 있던 비묵이라는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아버지와 형이 이제 죽게 되니까 오자서가 망명을 떠납니다. 오나라로 망명을 떠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공자광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됩니다. 공자광이 그 당시에 왕위에 있지 않았는데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자서가 공자광을 도와주게 됩니다. 공자광은 그 당시에 왕으로 있던 그 요왕이 사촌이었는데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자서가 자객을 하나 구해줍니다. 이 자객이라는 사람은 그 전제인데 전제라는 자객을 하나 구해줘서 결국은 오왕 요를 암살을 하고 왕위에 올라서 이름을 함렬하고 짓게 됩니다. 이 사람은 패자로서 춘추시대의 패자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참모로서 가장 그 특별한 사람이 손무입니다. 손무는 손자병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손자병법의 저자가 손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자서와 그 손무가 힘을 합해서 오왕 함렬을 돕게 되고 결국 오왕 함렬은 나중에 초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초나라의 수도인 영을 함락시키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결국 오자서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나라 수도를 이제 함락을 시켰단 말이죠. 시키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 아버지와 형을 죽인 초평왕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소왕은 초소왕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분을 못 이겨가지고 오자서가 그 초평왕의 무덤을 파냅니다. 파내가지고 죽은 시체한테 매질을 하는데 무려 300대를 때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 300대를 매질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부관참시라고 그래가지고 시체를 파내서 목을 베는 이러한 그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결국은 오자서가 원수를 갚기는 갚았어요. 그런데 오자서의 친구, 옛 친구인 그 신포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초나라 사람입니다. 편지를 한 장 보냈어요. 편지 내용이 뭔고 하면은 그 부형의 원수를 갚는 것은 좋지만 죽은 초평왕을 매질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꾸짖었어요. 친구인 오자서를 신포서가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오자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현재 일모도원이고 도행역시다 그랬어요. 일모도원 도행역시다. 그러니까 이미 날이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해서 사리에 어긋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도행역시 사리에 어긋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포서한테 친구한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달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일모도원 도행역시라고 하는 고사가 유래되었는데 좀 더 부원해서 말씀드리면은 오자서라는 사람이
그 전략가로서 대단한 배포가 있고 상당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또 성격이 있냐면 좀 잔인한 성격도 있어요. 이 사람의 그 행적을 보면은 좀 잔인한 부분이 있다. 그게 결국은 오자서의 친구 신포선은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초나라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자서의 말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오자서가 도와줬던 그 백비의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 오왕 부차 시절에 그 처형을 당하는 이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일모도원 도행역시를 살펴봤습니다.